크리스천 북클럽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게 그냥 책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인데 단순한 독서 모임 이상의 아주 깊은 가치가 있다고들 하네요. 네, 그렇죠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크리스천 북클럽의 가치와 중요성이라는 글인데요. 아, 네. 이 글을 보면서 크리스천 북클럽이 왜 그렇게 좀 의미가 있고 어떨 때는 뭐랄까 삶을 바꾸는 경험이라고까지 얘기하는지 그 핵심을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글은 그 정의 자체보다는 왜 이걸 해야 하는가? 이 질문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어요. 아, 왜 해야 하는가? 네.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단순 취미 활동, 이런 걸 넘어서서 인생 최고의 투자 중 하나다.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. 최고의 투자요? 와. 네.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됨, 개인의 신앙 성숙, 심지어는 세계관 변화까지 이끄는 아주 효과적인 길이라고 주장합니다. 상당히 좀 대담한 주장이죠. 인생 최고의 투자라니. 오, 이거 시작부터 기대되는데요. 그럼 먼저 이 글에서 말하는 크리스천 북클럽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한번 짚어보죠. 글자 그대로 보면 크리스천들이 같이 책 읽고 느낀 점 나누는 소그룹 활동 이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기본 틀은 일반 북클럽이랑 비슷한데 여기에 기독교적인 관점과 어떤 목적이 더해진 거죠. 네,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이 활동 안에 도대체 어떤 특별한 가치가 숨어 있다고 보는 걸까요? 이 글이 첫 번째로 꼽는 유익은요. 제대로 된 독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제대로 된 독서요? 네, 혼자 읽으면 아무래도 좀 관심 가는 부분만 쓱 보거나 전체적인 맥락 아니면 저자의 진짜 깊은 의도를 놓치기 쉽잖아요. 아, 그렇죠. 저도 그럴 때 많아요. 근데 북클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랑 나눌 걸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읽게 되고 또 깊이 있게 파고들게 된다는 거죠. 뭐랄까 수준 높은 독서가 가능해진다고 할까요? 확실히 혼자 읽는 거랑은 다르겠네요. 더 집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이건 잘못 생각했구나. 혹은 이런 관점도 있구나.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겠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 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적 세계관으로의 변화? 이건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잖아요.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. 책 읽는 걸로 세계관이 바뀐다니? 이건 어떻게 설명하나요? 네, 그게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 같아요.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저자의 어떤 성경적인 관점, 이걸 배우는 게 1차 변화라면요. 네, 1차 변화, 더 중요한 건 모임에서 나누면서 일어나는 2차 변화라는 거예요. 2차 변화요. 네, 자기 생각을 말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 생각, 해석이나 적용 이런 걸 들으면서 내 기존의 생각, 내 세계관을 이렇게 돌아보고 어떨 땐 수정하게 된다는 거죠. 이게 그냥 지식만 얻는 것. 예를 들어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좀 얻기 힘든 그런 깊은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주장입니다. 오,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근데 그룹 안에서 내 세계관을 성찰한다. 이게 혹시 좀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쪽으로 흐를 위험은 없을까요? 이 글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? 아,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. 이 글은 오히려 건강한 북클럽이라면 다양한 관점이 존중받는다고 강조해요.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통해서 같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. 아하, 중요한 건 비판적인 사고를 서로 격려하고 또 배우려는 열린 마음.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잘 될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진짜 세계관의 성숙이 일어난다.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지적인 성장 말고도 이 글에서는 북클럽을 통해 얻는 좀 실질적인 유익도 이야기하죠. 삶의 지혜라든가 사회적 기술 같은 거요. 맞습니다. 다양한 나이, 배경, 경험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책 한 권 가지고 자기 삶의 고민, 적용점 이런 걸 나누다 보면 혼자서는 얻기 힘든 그런 실질적인 지혜나 통찰을 얻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혜의 샘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. 지혜의 샘이요? 네.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 의견 잘 들어주고 또 건설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분석적 사고력이나 소통 능력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설명해요. 사실 공동체 설명에 꼭 필요한 능력들이죠. 네, 그렇죠.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면도 강조하는군요. 특히 그 교회의 하나됨을 북클럽의 중요한 목표이자 결과로 보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.
일반 북클럽하고는 확실히 다른 점 같고요. 네, 맞아요. 그 점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죠. 함께 책을 읽고 깊이 있는 나눔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얻는 통찰이나 감동이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진짜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아, 원동력. 더 나아가서는 이런 깊은 나눔이 그냥 뭐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공동체성, 이글 표현대로라면 영적 가족됨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겁니다. 영적 가족됨.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?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걸 넘어서요. 정말 가족처럼 서로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돕고 깊은 신뢰를 나누고 지지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. 이런 경험이 교회를 정말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 와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. 이 글에 따르면 크리스찬 북클럽은 그냥 책 읽는 모임 그 이상이라는 거네요. 네, 훨씬 이상이죠. 깊이 있는 독서 습관도 만들고 또 성경적인 세계관도 성숙시키고 삶에 필요한 지혜도 얻고 소통 능력 같은 공동체 기술도 키우고 무엇보다 서로 깊이 연결되는 영적 가족됨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기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. 이런 주장인 거죠. 네, 정확합니다. 정말 많은 가치가 있네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. 이 글은 북클럽이 영적 가족됨의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. 네. 지금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. 현재 그 안에서 기쁜 유대감이나 어떤 공동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함께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나누는 이 방식이 당신의 공동체에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연결과 성장을 가져다 줄 가능성은 없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